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이 안보 위기를 느끼는 인계철선은 무엇이 될까? 어,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선이라거나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그러한 지역 앞에 쉽게 얘기하면 철조망을 깔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철조망을 누가 와서 건드리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격이 된다라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전쟁터에서 자기네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는 거 다 해당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안보하고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은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왜 우리 자주국가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나, 이걸 문제시 삼아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미군이 우리의 동맹으로서 같이 우리의 그 국방 안보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러면 미군은 저 후방에 있으면 안 되니? 왜 서울에 있어? 왜 앞쪽에 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또 답변을 하는가 하면, 미군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 전선 앞쪽에 미군이 있게 되면 당연히 미군의 방어망을 뚫기 위해서 미군하고 교전을 할 텐데, 그러면 미군이 희생자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미국 본토에 있는 대통령이 생각을 할 때, 우리 군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다, 자동으로 반격에 나서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미군의 주둔을 이슈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자라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양쪽에 이제 질의응답을 전해줬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인계철선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이 안보 위기를 느끼게 되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누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이거는 위기 상황인데 느껴지는 요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중국 극우 민족주의자들은 해상 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국방력,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중국은 이제껏 대륙, 본토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경제력, 군사력 면에서 멀리 나가는 원양, 먼 바다에서의 작전이라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다. 아니, 생각을 못 했다라기보다는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사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항공모함까지도 마련을 했다. 그 얘기는 뭐냐? 자신들의 군사력을 멀리, 먼 바다로, 원양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바로 극우 세력들이 주장해 왔던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먼 바다까지 왜 나가려고 하는 걸까라고 봤더니, 중국은 이탈릭체를 썼습니다. 돌연. 이 돌연에 대한 공포, 돌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돌연이 뭔가 봤더니 한자로 섬으로 연결을 한, 섬과 섬으로 연결을 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서 자기네들이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일본, 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섬과 섬을 이어서 중국을 포위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나눈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접 국가들이 자신들의 잠재적 적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국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니, 뭐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 누가 전쟁을 하겠어. 우리 다 군대 다 휴가 내보내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상대방이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에 맞춰서 우리도 무장력을 대비해야 된다,
이게 군인들의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보니까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이 있더라라는 거죠. 도련선 섬과 섬을 이어서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다고 그러고 봤더니 제2도련선인 경우에는 그림에 있는 그 바깥쪽에 검은 줄이죠. 일본과 사이판, 괌, 그리고 인도네시아. 괌이라고나 사이판 당연히 미군 주둔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멀리 보면 태평양에서 일본, 사이판, 괌, 인도네시아를 연결을 했다. 그래서 우리를 압박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거보다 더 가깝게는 제1도련선이죠.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타이완, 필리핀, 남중국해, 말레이시아. 이걸 이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문제 전문가로서 전략을 다루었었던 인물 중에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게 몇 년 전에 On China, 중국에 대하여, 중국에 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주장을 실제로 했습니다. 뭐냐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육지상으로 인접국가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를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줄로 묶으려고 들 때, 이때 중국은 위기감을 느낀다. 그러고는 적극적 방어에 나서게 된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한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할 생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적다. 그런데 그 뒤에 미국이 우리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한 줄로 묶어 세울 수 있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국은 위기에 빠진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의도 혹은 인접국의 의도하고 무관하게 위기의식을 갖게 되는 중국은 막바로 방어를 위한 공격. 그러니까 상대가 실제로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여기까지는 참지만 요거 넘어오면 안 돼.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그런 거 있었죠? 놀이공간에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이거 넘어오면 안 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친구가 거길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인정사정 없이 너 왜 그래? 하고 여러분이 대항을 했었을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키신저 박사는 그걸 이제 바둑에 비유했어요. 중국 사람들 바둑 두잖아요. 보니까 중국 문화에 바둑이 있는데 바둑을 둘 때 상대방 돌이 내 영역을 둘러싸는 거. 이거 위기의식을 갖고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공격을 일부러 하고 이러잖아요. 바둑 둘 때. 그런 의식을 갖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육지에서의 바둑돌로 포위하는 것처럼 해상에서는 섬들로 다른 나라 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 중국을 욱 죄어올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저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즉 그걸 인계철선으로 삼는다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만 너 넘어와봐. 거기서 너 군사행동해봐. 나도 그러면 대응하는 그러한 행동에 들어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우 세력들은 해군력, 먼 바다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이 제1도련, 제2도련선을 뚫고 나가야 된다. 누가 감히 우리를 포위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국 함대사령부이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삼각형은 해군이 갖추고 있는 항공부대입니다. 배만 나가는 게 아니죠. 그 배를 엄호해 주기 위해서 공중에서 항공부대도 필요하겠다. 요쪽에 이제 별 표시, 요 오키나와 이런 괌 이런 쪽은 다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끔 가다가 북한이 미사일 ICBM 실험해서 해상으로 쐈다 그러면 괌에서 전략 무기가 온다. 그 얘기하죠. 엄청난 비행기가 와서 북한을 쑥 한번 훑고 지나갑니다. 그럼 북한은요. 가슴 조이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 지상으로 안 다니고 땅속 터널로만 다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의 공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미국이 먼저 중국한테 뭐 공격하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상의 공격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